제가 이번 일주일 사이에 서울 대전을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서울에서 행사도 있었고 중간중간 좀 가보고 싶었던 곳들도 갔고 뵙고 싶은 분들도 뵙고 하면서 약간 그 남은 그 체력과 기운을 다 쓴 것 같네요. 그래서 오늘 그 원기 회복을 위해서 장어덮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. 이게 간장을 끓여야 돼서 집에 냄새가 좀 가득한데 어쩔 수 없죠.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. 안 돼! 오씨 뭐야? 불로 못 끓이니까 센 불에 이렇게 한번 태워주겠습니다. 가스없이 간장, 미리, 설탕. 여보 밥 좀 부탁해요. Exclusive nightclubs are the star with me, 'cause I don't associate with high society. I don't hang around playboy millionaires. 그리고 이번에 갤러리 모순에서 구매한 분청 접시. 이 접시가 뭐 덤벙이나 귀알, 인화문 이런 기법이 아니라 이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손으로 분을 이렇게 발라서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I'm just an ordinary guy you left behind. 이 의자가 2개 모두 판매가 됐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일이 참 또 어렵고 또 재밌는 게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싶어도 이렇게 물건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 공간 전체를 또 다 바꿔줘야 돼요. 그게 진짜 또 재밌고 힘들고 또 되게 비효율적인 그런 일입니다. 사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의자 제가 되게 예쁜 의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나 큰 의류 브랜드에서 이 의자를 아무튼 그래서 또 여기 오픈 전에 또 한번 좀 크게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오늘 되게 오랜만에 매장에 왔는데 이제 뭘 할까 또 고민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 세팅된 가구들 중에 좀 여러 가구들이 또 판매가 돼서 아카이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처음 성수동으로 이전해서 세팅해 놓은 모습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두고 싶고 또 뭐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앞전처럼 제가 이 가구를 왜 여기에 세팅을 해뒀고 왜 또 바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. I'm just an ordinary guy. Afro-Filipino, average soul. 이 메인 공간은 좀 다이닝 테이블을 두는 게 아니라 또 제가 많이 해보지 못했던 좀 라운지 어떤 거실 같은 공간처럼 꾸미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뒀습니다. 그 안드레 소른의
보통 그 사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패널 부분이 이제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출시된 지 한 6, 70년 가까이 흘렀다 보니까 갑자기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디까지 말했지? 아무튼 그 도색된 버전이 아니라 이제 나무 그 우드 버전, 이 버전이 그러니까 진짜 없거든요. 이렇게 스패너로 조이고 풀어야 되는 이런 형식, 배꼽처럼 나온 형식이 있고, 그 육각 렌치로 풀어야 되는 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, 얘는 이렇게 조금 더 전기형 버전의 그 사이드 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서울에 올라오니만큼 좀 야심차게 여기에 얼굴로 이렇게 둔 건데, 뭐 지금은 이제 판매가 됐지만 이게 왜 안 팔리지? 약간 물음표를 가졌던 그런 가구이기도 했습니다.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건 이래서 좋습니다, 저건 저래서 좋습니다 라고 사실 너무 막 장사하는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. 진짜 얘는 어떤 분이 제가 직접 뵙진 못했지만 정말 잘 구매한 그런 가구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뭐 거실 라운지를 꾸민다면 어떻게 꾸밀까를 좀 고민하다가 뭐 데이베드도 물론 두겠지만 이렇게 1인 라운지 체어를 두고 싶어서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. 좀 특이하게 제작이 된 게 아니라 그 모듈 소파의 가운데 부분이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, 저는 또 그 부분이 되게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바잉을 했고, 여기 보이는 이 라운지 공간을 이거 하나만 이렇게 컬러를 사용했는데도 되게 공간을 화사하게 또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얘는 아직 판매가 안 됐거든요.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야심차게 이거 너무 금방 팔리면 아쉬워서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온 라운지 체어인데, 그것도 되게 좀 감각 있는 또 좋은 분에게 가서 좀 애용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수동 매장에는 우리나라 고가구나 좀 동양적인 가구들보다는 조금 더 유럽 빈티지 가구들을 배치하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공간으로 꾸며준다 했는데, 그럼에도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색깔을 또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소품, 목기류들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군데군데 배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, 백자 찻잔이라든지 뭐 접시 이런 것도 놓여 있고, 백자 호도 있고 한데, 그냥 우리들이 흔히 아는 어떤 순백의 백자를 표현하기보다는 이 라운지 체어의 색에 맞춰서 조금 더 화사한 청백색의 백자를 이제 연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19세기 이제 분원 백자를 두었습니다. 너무 또 프랑스 빈티지만 있어서 또 민망하긴 한데, 피에르 갸리시 디자인이고 생산은 또 벨기에에서 생산된 거여서 이거를 프랑스 가구라고 해야 될지 뭐 벨기에 가구라고 해야 될지 그 경계가 약간 모호한데, 프랑스 모더니스트들의 가구들을 되게 좋아해서 뭐 실제로 저희 집 메인에 있는 뭐 테이블이나 의자, 또 이제 그런 프랑스 모더니스트들의 가구들을 사용하고 있고, 얘도 그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좀 슴슴한 그 맛이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, 좀 그런 느낌으로 얘를 바잉을 해왔고, 이제 곧 떠날 가구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구인 만큼 이렇게 또 영상으로 남겨봅니다. 그리고 이 테이블하고 같이 매칭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스파게티 체어, 이렇게 줄로 연결된 그 스파게티 체어의 이 메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구인데, 시즈브랑만이 첫 번째로 그 파스투라는 가구 회사에서 처음 선보인 시리즈가 이제 자작나무 시리즈인데, 물론 그 자작나무 시리즈가 당시에도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구 시리즈지만,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시즈브랑만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가 이 재패니즈 시리즈입니다. 그 자작나무 시리즈 그 다음으로 나온 시리즈가 이 재패니즈 시리즈인데, 그러니까 당시에 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 유럽의 어떤 디자인적으로도 모더니즘의 가장 최전성기를 가구하고 있었고, 또 그거에 맞춰서 이 시즈브랑만도
이제 자작나무 시리즈 그 다음 시리즈로 선보인 게 이 재패니즈 시리즈입니다. 이 재패니즈 시리즈가 사실 그 시즈 브랑만이 샬로 페리앙처럼 일본에 갔다 와서 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새롭게 선보인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어떤 일본의 그런 단정하고 담백한 미감 이런 게 이 시리즈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재패니즈 시리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네,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. 어떤 세계적인 그 가구의 시세를 좀 약간 좌지우지하는 게 일본인들의 역할이 되게 옛날부터 되게 컸었는데 이것도 이름이 재패니즈 시리즈여서 그런가 아니면 그 일본인들이 시즈 브랑만 그 디자이너를 워낙 또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가 얘가 가격대가 또 은근히 높아요. 이게 그 다음으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프랑스 이 테이블하고 또 이탈리아 의자들의 조합을 양쪽에 두게 됐는데,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가구들 중에 그 조합이 가장 좀 예쁘고 또 좋다고 생각하는 그 구성을 여기에 이제 배치를 했고, 좀 오랫동안 판매가 되지 않으면 저희 집에 지금 사용 중인 그 알랭 리샤르 테이블하고 피에르 갸리시 체어를 오히려 그것들을 판매하고 이 조합을 저희 집에 가져다 둘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좀 예쁜 가구입니다. 이 가몽색 익스텐션 상판을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를 붙일 수가 있는데, 이렇게 하나를 붙였을 때 그 맛이 또 따로 있고, 또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붙였을 때 그 느낌이 전혀 달라서 그게 또 어떤 좀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약간 좀 지루해지면 이렇게 각도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판을 하나 아니면 양쪽으로 껴준다든지 하면서 공간을 리프레시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의자도 1970년대 이제 이탈리아 B&B에서 생산된 의자고, 얘도 또 똑같이 이제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피암이라는 브랜드에서 생산된 좀 모듈식의 코트 행거입니다. 뭔가 북유럽 가구들은 제 마음의 고향이라면 그냥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구들은 이런 좀 서유럽의 가구들,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의 가구들이어서 이런 가구들 위주로 바잉을 하기도 했고, 또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런 가구들 위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. 나중에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성공을 하면 호지한 단독주택을 지어서 그 안에 그런 북유럽 가구들을 세팅해서 살고 싶긴 하지만, 아직은 좀 젊기도 하고 또 이런 좀 멋있는 가구들의 또 매력을 느끼고 제가 또 사용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서유럽 가구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서울 매장에는 웬만하면 판매하지 않는 가구는 이제 올리지 말자라고 했었는데, 기존 쇼룸하고 어떤 연결점 하나는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를 가지고 왔고, 얘를 판매하지 않는 아니면 좀 판매하지 못한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. 사방이 다 유리로 돼 있어서 뭔가 이동하면서 파손되기도 너무 쉽고, 일단 너무 무거워요. 건장한 성인 남자 4명이 들었을 때 이동이 가능한 그런 무게고, 그리고 사이즈가 되게 크잖아요.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사이즈도 너무 크고,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유럽에서 제가 수입한 게 아니라 그 이암 창고라고 친구 매장에 둘 가구들 보러 같이 갔다가 그때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사온 유리 캐비넷입니다. 저는 사실 이게 좀 약간 민망한데, 그 인더스트리얼 이 유리 약장 중에 이보다 예쁜 약장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,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그 맛도 좋고, 페인트를 막 덧바른 흔적도 있고, 그 또 페인트가 벗겨지고, 이제 벗겨진 페인트
그 표면으로 또 녹이 쓸고 하는 그게 그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. 유리가 이렇게 이렇게 손님이 또 오시면 또 이렇게 계속 끊어야 되니까 이게 촬영이 힘드네요, 되게. 뭐라고 해야지? 또 까먹었네. 이렇게 막 또 잘 찾아보면 이렇게 또 현대적인 가구 아니면 빈티지 가구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어떤 뭐 앤틱이나 아니면 이런 인더스트리얼 가구들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또 잘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. 뭐 여기도 전에 영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앞쪽 부분 약간 앞쪽에 배치된 가구들을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렇게 대전에서 막 상세하게 설명해드린 것만큼 여기 있는 모든 가구들을 막 설명해드리진 못했지만 대전에 있는 어떤 가구나 조명들하고 겹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좀 설명 위주는 이제 대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